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네네. 네. 주제는 사춘마마가 바라보는 스카이캐슬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어떤 게 많이 많은 일단 얘기들을 이제 나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코디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아, 코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저희 정수기 해주신 코디 정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몰랐고, 그렇게 은행에서 VIP들 대상으로 코디를 연결해주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진짜 그건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은행에서 그거 하는 거는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러니까 비밀스럽지 않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있을 법한 얘기지만 현실과 좀 가장 다르게 본 포인트는 실제 대치동에서 그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스카이캐슬에 나온 것처럼 스카이캐슬과 재벌급이잖아요. 네. 그냥 되게 정말 평범? 너무 평범하다고 말하면 또 그렇지만 아무튼 전문직이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막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게 아닌 자신들이 전문직, 부부가 전문직이든 해서 겨우 빠듯하게 아이 교육들을 시켜가. 왜냐,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너도 전문직을 가져라 라고 해서 말 된다. 예, 그렇게 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대치동에서는 1,000원, 그러니까 서초동보다 대치동이 학원비도 더 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치동 엄마들이 가장 검소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이제 다 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과 떨어진다.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부자들은 그렇게 학원에 안 보낼 거 같아요. 저도 개인 뭔가 과외를 하겠지. 아니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다른 대안이. 그러니까 왜 좀 좋은 더 비싼 우리나라도 국제학교도 많고 또 외국으로도 보딩스쿨도 보낼 수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의 약간 현실감의 괴리가 있지 않나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대치동에서는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유학을 보내는 게 많아요. 그냥 대치동 학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스카이를 보내는 걸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유학파가 아까 말한 그냥 엄마 재산 있는데. 그러면 유학파는 더 잘 사는 애들이구나. 저는 그러니까 유학파가 정말 공부가 안 돼서도 유학비도 엄청 비싼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옵션이 있다는 거는 제가 그냥 제 나름의 빅데이터죠. 저도 제가 아는 게 다는 아니니까 소소하게 제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에서는 유학을 보낸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스카이 출신인 부모님들은 유학 보내는 것보다 그냥 국내에서 시켜서 스카이를 보내는 걸 선호하신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에서 살려면 이제 인맥이나 학연이 중요하니 유학 갔다 온 것보다는 스카이 나오는 게 회사 생활하거나 이런 걸 뭐 좋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그런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것도 그런 거 같기도 한 게 그냥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아무래도 뭐 다 공부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잖아요. 변수는. 근데 뭐 DNA를 조금 더 물려받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인들이 했던 패턴으로 살기를 바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학교가 뭐가 중요해요. 사업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학 가서 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키워서 뭐 아빠 사업도 물려받고 뭐 그렇게 좀 옵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공부를 시키겠지만 이제 옵션이 좀 더 있고 뭐 이런 전문직들은 옵션이 없는 거지.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냥 결국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막
스카이캐슬처럼 부자들은 아니구나. 스카이캐슬.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였다. 저는 모르겠어요. 강북에서 빚을 내서라도 대치로 가가지고 애들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으니까. 지방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특수 목적으로 모여져 있는 시티다 보니 거기서는 분명히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공부를 목적으로 하나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카이캐슬하고는 일단 그게 좀 다르다는 점이 있겠고, 왜냐면 물려줄게 아빠의 머리인 전문직이니까 너도 전문직을 가져라. 뭐 제가 뭐 100억 있어요, 200억 있어요. 그러면 굳이. 사실 아니 물론 뭐 열심히 공부를 잘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낸다는 거는요. 거기서도 나오지만 예서 엄마가 너랑 나랑 4살 때부터 평균 5시간을 자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이거 놓치고 싶지 않냐, 그럴 때 저는 사실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은 일인 거. 저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정말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아이를 거의 매니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도 우리가 막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노력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대치동에 있는 엄마들은 그렇게 염정아처럼 자기가 학원에 돌아다니면서 거의 그렇다고 스케줄을 짜고 그거는 뭐 많은 엄마들이 실제로 그러고 있고 다 설명해 가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거의 코디의 역할을 엄마가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전교 1등짜리 미행하는 그 파파라치로 나오잖아요. 그 헤매를 막 그래서 걔의 어떤 단점을 찾아내서 협박하잖아요. 그거를 전교 2등 엄마가 전교 1등을 이렇게 미행을 해서 실제로. 네, 그런 거. 왜냐하면 학종은 결국은 학교 내에서 1등이 짝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보내려면 여튼 1등을 해야 뭐 학교장 추천도 받고 1.0이 돼야 어디든 가기도 쉽고 이과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그 글취업자님이 다시 미취학 아동애가 있다면 초등학교를 위해 이사를 하시겠어요? 저는 할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다시 애를 키운다면 지금 뭐 저는 그때 사실 신혼 때 거기 이제 전세로 들어가면서 학교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애를 낳진 않았으니까 여기가 초등학교가 되게 유명하다. 좋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살이 보내면 되지 무슨 공입이야 이랬는데 살이 똑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냥 그렇게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얘기가. 그러면 실제로 초등학교를 애를 보내셨을 때 그러니까 만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딴 데보다 정말 괜찮구나 이런 걸 체감하셨어요? 그거를 잘 못 느꼈던 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근데 거기에 막 한 반에 그때 처음 갔을 때 40명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7반, 8반이니까 그러니까. 다 케어도 못하고 이래서 이제 저는 뭐 그랬는데 좀 뛰어난 아이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돌던 아이들이 이름이 도는 아이들이 그럼 있어요. 막 대치동에서부터 진짜 거기 그 아이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워낙 상위층이 두텁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냥 그 정도 공부는 하는 거지 특별하게 아니 왜냐면 저희 아이 막 놀고 싶어도 다른 애 놀 친구가 없고.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중2, 중3 정도 되면 좀 웃기지만 평균 학원비가 그럼 얼마나 들까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한데 다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는 지금 이제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가기 위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학원에서 어떤 학교 목표로 하는 반이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대치동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이번 겨울방학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 학원비가 몇 배 들어요? 생활비의 학원비가 진짜 제가 올 겨울에 아기 학원비 때문에 좀 쪼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이 든 편이 아닌데 그리고 좀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궁금한 게 진짜 그 학교를 목표로 하는 그 학원을 다니면 그 아이들 중에 몇 %가 입학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몇 % 아니에요. 거의 다 가요? 그러니까 거의 드물다고 가기가 어려워요. 아, 근데 우리가 목표한다고 다 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그런 거 우리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딱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패하더라도 후회하면 안 되니까. 네가 공부했던 그 과정은 분명히 어딘가에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결과를 보겠다고 하면 결국은 굉장히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과정. 왜냐하면 돈을 막 정말 드리는 거잖아요. 내 거 못 먹고 거기다가 드리는 건데 애가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서 사실은 걔랑도 좀 안 좋아. 중1 때는 그래서 안 좋았고 학원비만 괜히 대치동까지 거의 가고 내가 또 저녁 갈 때는 이제 걔가 지하철을 타고 가지만 올 때는 제가 데리러 가요. 이제 요즘은 정말 지하철 타고 그냥 가거든요. 이제 컸잖아요. 근데 일단 올 때는 데리러 가는데 그런 과정들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도 드리고 이러는데 차라리 그럼 그 시간에 좀 마음껏 뛰어놀던가 아니면 그 시간에 책을 보던가 좀 더 다른 생산적인 일이 있을 텐데 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괜한 짓인가 막 그랬는데. 근데 또 애 입장에서는 친구들은 학원 가는데 나만 안 가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애는 그 공부가 또 흥미에 맞다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과는 특별하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그래서 몇 번 물어. 공부 재밌니? 엄마 흥미로워요. 네가 이 공부가 맞나 보구나. 뭐 그러면 해줘야지 어쩌겠니. 그 얘기 하던데 요즘 이제 다시 그 왜 차파구 그 차민혁 교수가 피라미드에서 올라가야 돼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아빠가 나섰잖아. 요즘에 아빠들도 나선다고? 왜냐면 이게 학종이 너무 세부하고 학교마다의 기록이 너무 달라가지고 엄마들이 이거를 다 알기가 어려워서 아빠들도 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다 뛰어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엄마가 혼자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다시 뭐 옛날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번으로 대학을 결정하느냐 이래서 지금 학종이니 뭐 수능이니 뭐 이렇게 왔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냐. 근데 뭐 시험 준투 사건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굉장히 작가가 수집은 참 잘했구나. 실제 있을 법한 얘기들이 다 보면 있어요. 마지막에 왜 치과 의사 나와가지고 저 아이를 위해서 실제로 강남의 치과 의사 남편이 뭐 성형외과 의사인데 본인 치과 의사는 그만두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소름 끼쳤어. 그리고 왜 거기에 천연기념물이시네 막 이러는데 그 말 우리 많이 하잖아 엄마들께. 그래서 작가님이 진짜 조사는 정말 많이 하셨구나. 마지막에 결국은 거기도 보잖아요. 다 한 번은 심하게 저는 그때 그 정준호가 나를 이렇게 울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또 많이 울었거든요. 실제로 사춘기를 이제야 겪는 거고 우리가 아이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컸다고 해도 그게 사춘기가 없이 지나가면 40대 때 올 수도 있고 20대 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건강하게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되게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보면 다 세게 한 번 맞아야 다시 정신을 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또 그런 엄마들은 탄생한다. 그래서 약간 마지막은 결국 이것이 인생 아니겠느냐. 이게 결국 학교를 위한 스카이캐슬이 계속 될 거다. ING 중이다. 그런 거. 그러면서 문자도 스카이캐슬의 패배, 우리 학원에서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문자가 막 그 와중에 진정한 스카이캐슬만 이러면서 와 대단하다. 뭐 그 페인을 분석하여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슬은 끊어질 수 없고 맞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자기 나름 뭐 하는 거고, 대신 이제 막 스펙을 많이 쌓아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 스펙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끝까지 그냥 내 아이를 믿고 뭐 대학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아이를 사랑해주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전 최근에 실제로 아이를 그렇게 좀 바라봐 줬더니 아이가 또 나를 좋아하는 최근에 또 받게 됐어요. 내가 걔를 미워하면 걔도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게 그 영적인 스피리처하고 되게 영적인 동물이라서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믿고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제가 뭐 아는 한 얘기를 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니 뭐 저희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미취학 아동이거나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체감하진 못하더라도 와, 좀 약간 걱정은 되지. 나의 어쨌든 미래니까. 그쵸. 지금은 뭐 관심 아직 없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이제 저렇게 해야 되면 그 돈도 많이 든다는데 또는 뭐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지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천천히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이제 사춘마마 선배님들이 계속 이제 알려주실 거고. 저는 그냥 미리 겁먹지는 말자. 네, 미리 겁먹지 말자. 왜냐면 또 그렇게까지 또 또 약간씩 상황이 바뀔 거고. 상황 바뀔 거고, 상황 분명히 좋은 쪽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뭐 대학도 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맞아.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모든 학제가 또 융합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겁먹지 말고 아이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다 또 때가 되면 또 통과 의례적으로 모든 일들이 닥쳐서 걱정하시기로. 닥쳐서 걱정하는 걸로. 네, 이번 주 사춘마마가 바라보는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사춘마마 글취업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